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 대피 훈련에서 식탁 밑으로 숨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실제 강진이 발생했을 때 식탁 밑으로 숨는다면 당신의 생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정부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운 지진 대피 방법은 약한 지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모 4.0에서 5.0 정도의 지진에서는 식탁 밑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파편들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규모 6.0 이상의 강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강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고 콘크리트 슬라브가 떨어집니다. 이때 식탁 밑에 숨어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톤의 콘크리트가 식탁 위로 떨어집니다. 일반 가정용 식탁은 이런 무게를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식탁이 납작하게 눌리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도 함께 압사당합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2003년 터키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규모 7.8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재난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이나 책상 밑이 아니라 튼튼한 가구 옆의 공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생존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생존 삼각지대란 무엇일까요? 건물이 무너질 때 천장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떨어지면서 큰 가구나 물체 위에 걸칩니다. 이때 가구의 옆 공간에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이 바로 생존 삼각지대입니다. 천장이 무너져도 이 공간은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무거운 소파가 거실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진으로 천장이 무너지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소파 위에 떨어집니다. 소파는 무거운 가구라서 어느 정도 버팁니다. 완전히 납작하게 눌리지 않고 30cm에서 50cm 정도의 높이가 남습니다. 이때 소파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소파와 바닥 사이의 공간에서 보호받습니다. 콘크리트 슬라브가 소파를 누르고 있지만 그 옆 공간은 비어있는 거죠. 이것이 생존 삼각지대입니다. 반대로 식탁은 어떨까요? 식탁은 다리가 가늘고 상판이 넓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면 식탁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바로 꺾입니다. 식탁 상판이 바닥까지 내려앉으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을 압박합니다. 생존 공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식탁이 조금 버틴다 해도 그 높이는 고작 10cm에서 20cm 정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진이 발생하면 즉시 태아 자세로 바닥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튼튼한 가구 옆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 밑이 아니라 가구 옆입니다. 소파 옆, 침대 옆, 무거운 서랍장 옆, 세탁기 옆이 생존 삼각지대가 됩니다. 몸을 둥글게 말아서 태아 자세를 취하고 머리는 팔로 감싸서 보호하세요. 이렇게 하면 천장이 무너져도 가구가 만들어주는 생존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구가 좋은 생존 삼각지대를 만들까요? 첫째, 무게가 무거워야 합니다. 가벼운 가구는 천장의 무게에 쉽게 눌립니다. 냉장고, 피아노, 무거운 소파, 큰 서랍장, 세탁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둘째, 높이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60cm 이상의 높이가 있어야 무너졌을 때도 생존 공간이 남습니다. 셋째, 구조가 견고해야 합니다. 속이 꽉 찬 가구가 좋습니다. 빈 공간이 많은 가구는 쉽게 찌그러집니다. 각 방에서 생존 삼각지대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거실이라면 소파 옆이 최선입니다. 침실이라면 침대 옆이 좋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의외로 튼튼해서 천장의 압력을 어느 정도 분산시킵니다. 주방이라면 냉장고 옆으로 가세요. 화장실이라면 욕조 옆이 안전합니다. 욕조는 주철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매우 튼튼합니다. 사무실이라면 무거운 파일 캐비닛 옆이나 복사기 옆이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째, 지진 중에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세요. 계단이나 복도에서 무너지는 건물에 깔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마세요.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힙니다. 셋째, 창문 근처로 가지 마세요. 유리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몸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높은 선반이나 가구 근처에 있지 마세요. 물건들이 떨어져서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진이 올 수 있습니다. 본진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미 약해진 건물이 여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진이 멈춘 후에도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생존 삼각지대에 그대로 있으세요. 여진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피할 때는 신발을 꼭 신으세요. 바닥에 깨진 유리와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찢어져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세요. 가스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열 때는 조심하세요. 문 위에 무언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다면 건물에서 최소한 10m 이상 떨어지세요. 여진으로 외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끊어진 전선에 감전될 수 있습니다. 넓은 공터나 공원으로 이동하세요. 주변에 무너질 건물이 없는 곳이 안전합니다. 만약 건물 잔해에 깔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체력을 소모하고 먼지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대신 파이프나 벽을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세요. 구조되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청음 장비를 사용합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둘째, 움직이지 마세요. 잔해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입과 코를 천으로 가리세요. 먼지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체력을 아끼세요. 구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두세요. 지진이 나면 어디에서 만날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두세요. 비상 연락망도 만드세요. 휴대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여러 수단을 준비하세요. 집 밖의 친척이나 친구를 연락 담당자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난 지역 안에서는 통신이 마비되지만 지역 외부와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상 가방도 준비하세요. 물, 비상식량, 손전등, 배터리, 라디오, 구급약품, 호루라기, 방진 마스크, 장갑, 로프, 칼, 담요를 넣으세요. 중요 서류의 사본도 방수봉투에 넣어두세요. 여권,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가방은 현관 근처에 두세요. 급하게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형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부실합니다. 199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산다면 더욱더 생존 삼각지대를 숙지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밑으로 숨으라는 훈련은 잊으세요. 대신 무거운 파일, 캐비닛 옆, 금고 옆, 복사기 옆을 기억하세요. 실제 강진에서는 이런 곳이 생명을 구합니다.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지진을 느꼈다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옆에 차를 세우세요. 다리 위나 고가도로 위에서는 절대 멈추지 마세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터널 밖으로 나가세요. 차에서 내릴 때는 열쇠를 꽂아두세요. 나중에 구조 작업을 할 때 차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 안에 있다면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급정거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절대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세요. 지하철 터널은 의외로 안전합니다. 지하 깊은 곳은 지표면보다 흔들림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돌아보세요.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을 둘러보면서 생존 삼각지대가 될 만한 곳을 찾으세요. 실제로 그 옆에 누워보세요. 천장이 무너진다고 상상하면서 그 자세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배운 식탁 및 대피는 잊어버리라고 말해주세요. 생존 삼각지대가 진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이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